네, 새해를 앞둔 시점인데 기대와 희망을 말하기엔 지금 경제 상황 또 전망이 너무 어둡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삼고 현상이 계속되면서 기업들을 중심으로 위기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결국 구조조정과 인원 감축, 비상경영에 나서는 기업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대기업들의 실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박찬 기자입니다. 국내 한 대기업 계열사의 가전제품 판매 매장입니다. 임대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인근의 다른 매장과 통폐합됐습니다. 올해 이 업체 30여 개 매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10년차 이상과 만 50세 이상을 대상으로는 희망퇴직을 받았습니다. 회사가 대책 없는 구조조정 중단하고. 또 다른 대기업 계열사의 가전제품 매장 직원들은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곳 역시 희망퇴직을 받았습니다. 만 45세 이상뿐 아니라 저성과자까지 포함됐습니다. 20대도 희망퇴직을 받게 되는 상황이에요. 자꾸 희망퇴직 누구 전화 왔다 뭐 이렇게 소리 들리니까 이제 고용불안정 또 같이 느끼게 되죠. 그리고 되게 박탈감도 심해요. 다른 대기업들도 전사적 차원의 비상 경영에 들어갔습니다. 삼성전자는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경비를 줄이도록 했고 SK하이닉스는 내년 임원과 팀장급 예산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롯데면세점은 창사 이후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받았고 포스코는 자체 위기 대응팀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긴축 경영을 하거나 현상을 유지하겠다는 기업이 90%가 넘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내년 경기 전망을 상당히 어둡게 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긴축 경영이나 아니면 인력 운용의 효율화 같은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고 현실화되고 있는 경기 침체 우려에 대기업들은 비상 경영과 인력 감축을 통해 위기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파티는 끝났다며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예고한 정부가 오늘은 인력 감축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공공기관 전체 인원의 3% 수준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신규 채용 역시 감소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이세중 기자입니다. 감축되는 공공기관 인원은 12,400여 명, 전체 인원의 3% 수준입니다. 공공기관의 정원이 주는 건 14년 만입니다. 지난 5년간 공공기관 비대화에 따른 조직 인력 확대, 부채 규모 증가, 그리고 수익성 생산성 악화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업무를 넘기거나 부서 통합 등의 방식으로 줄이는데 다만 안전필수 인력 등은 늘립니다. 규모가 큰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전력공사, 건강보험공단 등이 상대적으로 인력 감축 규모가 크고 가장 많이 줄어드는 건 통행료 수납 업무가 자동화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서비스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도 규모는 크지만 국정과제인 원전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37명 줄어드는 데 그칩니다. 인력을 줄여 1년에 7,600억 원을 아낄 수 있다는 게 정부 예상입니다. 그러나 정원을 줄이면서 신규 채용이 감소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퇴직이나 이직 등을 통해 3년에 걸쳐 진행한다지만 인력 축소 목표 인원은 대부분 내년도에 몰려 있습니다. 정부는 신규 채용이 주는 걸 최소화하겠다면서도 기간제 인턴 등을 늘리겠다고 밝혀 안정적인 일자리가 감소하는 건 불가피해 보입니다. 취업생들도 지금 계속 누적돼서 늘어나고 있으니까 더 문이 더 좁아질 것 같아서 걱정이 많고 밥 먹는 것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눈높이를 맞추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걱정되는. 정부가 예측한 내년 일자리 증가 규모는 올해의 8분의 1 수준인 10만여 명. 어려울 때마다 일자리에 버팀목 역할을 해주던 공공부문 채용에도 한파가 불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이른바 3고에 요즘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더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한성원 기자입니다. 국내외 대기업에 반도체 제조 장비를 납품하는 한 중소기업입니다. 최근 4년 사이 연매출이 4배 넘게 상승할 만큼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올해는 투자금이 더 필요한데 대출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이자 비용이 부담입니다. 월 이자 부담이 한 2,500만 원, 그 정도 이제 추가 부담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투자를 계속하고 또 이제 미래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금리 부담이. 실제로 시중 5대 은행의 지난달 중소기업 대출 평균 금리는 최고 5%대로 올랐습니다.
금리가 짧은 기간에 많이 올라감에 따라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소기업 중앙회가 실시한 기업 경기 조사에서도 응답 기업의 67.1%가 고금리를 기업 경영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앞으로 2%포인트 이상 금리가 더 오르면 원리금 상환이 어렵다고 답한 기업은 91.7%나 됐습니다. 사정이 어렵자 기업진흥원의 특별 경영안정지원 자금 신청에 올해는 평소의 3배 넘는 중소기업이 몰렸습니다. 원재료 값이 상승하고 인건비도 상승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다 보니까 이제 이 금리가 오른 것 하나만으로도 업체가 더 부담을 느끼는 거죠.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등 3고 현상은 내년에도 한동안 계속될 수 있다는 국내외 경기 전망 속에 중소기업들은 악화되고 있는 자금난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성원입니다. 요즘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건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3분기까지 주요 대기업들의 재고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생산에 드는 비용까지 늘어나면서 기업들이 저마다 비용 감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세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유통업체의 TV 가전 매장입니다. 지난달까지 이 업체의 TV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가량 줄었습니다. 올해 전 세계 TV 시장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 넘게 줄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영향입니다. 이로 인해 제품 판매가 줄면서 기업들의 창고엔 빠른 속도로 재고가 쌓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3분기까지 국내 30대 주요 상장사의 재고 자산은 180조 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 50% 넘게 늘었습니다. 국내 1위 기업인 삼성전자의 경우 상반기 재고 자산이 사상 처음 50조 원을 넘은 뒤 불과 석 달 만에 10% 증가했습니다. 특히 주력인 반도체 사업에서 증가 속도가 빨랐습니다. 삼성은 일단 인위적인 감산은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가전이나 휴대전화의 경우 생산 설비의 가동률을 낮춰 재고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돈은 줄어드는 반면 원자재 값과 이자 비용 등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와 현대차는 이미 내년 투자 계획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다른 주요 기업들도 비상 경영을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경기가 안 좋다는 게 이제 원자재 가격도 그렇게 올라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이중고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임금을 많이 못 올려준다든가 기업이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심각한 경우. 남은 연말은 물론 내년에도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 주요 가전기업들은 연말 특수를 맞아 대폭 할인된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는 등 재고 소진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푸르밀이 어제로 예정된 사업 종료를 철회했지만 많은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직원 일부가 구조조정됐고 대리점주와 화물차 기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혹독한 겨울을 앞둔 이들을 서윤덕 기자가 만났습니다. 직원들이 공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누군가에겐 마지막 출근길입니다. 푸르밀 노사는 사업 종료를 철회하는 대신 직원 30%를 구조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임실에 있는 공장에서만 직원 30여 명과 협력업체 직원 20여 명이 일터를 떠났습니다. 떠나고 싶은 마음은 없죠. 어떻게 보면 정년퇴직하고 좋은 마음으로 후배들을 오고 악수하고 이렇게 떠나고 싶은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500곳이 넘는 대리점주들은 팔 곳과 팔 제품이 없어 울상입니다. 대형마트, 편의점과의 거래가 끊겨 매출이 뚝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남은 거래처가 있지만 공장에서 만드는 품목과 수량이 줄어 물건을 대기도 쉽지 않습니다. 같은 납품 가격에 단가가 비싼 제품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손해까지 감수하고 있는 겁니다. 죽지 않고 살고 있는 심정이죠. 저를 지금까지 믿고 했던데 또 물론 안 갖다 줄 수도 없고 있는 거라도 갖다 주고 오시면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옮길 제품이 줄면서 화물차 기사 대부분도 수입이 끊겼습니다. 화물차 140여 대 가운데 100여 대가 보름 가까이 서 있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하지만 고통을 나누기 위해 기사마다 매달 20여만 원의 운송요금을 덜 받겠다고 회사에 제시했습니다.
기본급 이런 게 없어요.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는 금액이 있어요. 차량 유지비, 지입료, 뭐 보험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출을 받아서 살아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가장 답답하죠. 푸르밀은 경영 정상화 시점을 내년 3월쯤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넉 달, 지금과 같은 상황은 이번 겨울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